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치화법 개념 요정의 박미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9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강 선생님이랑 국가기관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해보았어요. 어땠어요? 자, 우리 여러분 개념 디딤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에다가는 이렇게 행정부 조직도를 넣어놨어요. 근데 나는 그냥 간단하게 판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개념 디딤 위에다가 여러분이 필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입법 기능은요. 대체적으로 국회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정말 간단하게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요. 국회가 만든 법률을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을 우리는 행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법 기능은 대부분 누구에게? 국회에게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법률안을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육과정상으로는요.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고요. 행정부는 크게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대통령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에는요.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조금 연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 조직도에서 대통령은 가장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부 형태 할 때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예요. 즉 우리가 정부 조직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동시에 누구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전체 국가의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 형태 할 때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교재로 넘어갔을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행정부 수반,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 국가 원수,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대통령은요,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인 대통령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요. 선생님이 언제 설명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 중에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설명할 때 요 얘기했었을 거예요. 국무회의. 자, 우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할 것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행정부 조직도에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첫 번째는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총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무총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행정부의 2인자라고 불러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부 조직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주세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구나.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자, 우리 요 단어가 조금 생소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요. 요 문장 그 자체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다.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할의 뜻이 뭐였죠? 이것도 내가 설명했었어. 언제 했었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 할 때 설명했었는데 까먹었겠지? 다시 해줄게요. 통할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걸 의미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모양새가 마치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모양새랑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냐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할 때 요 단계 필요해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대통령은 국감대대헌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무총리는요, 총리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거고요.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이요, 조금 있다가 교재에 가면은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국무총리 행정부 조직도상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의원 내각제정요소구나. 아, 이것도 배웠던 내용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적어볼 거냐면요. 국무회의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국무회의도 완전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를 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자, 국무회의는요. 요 단어 기억을 해주세요. 국무회의가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 단어가 거의 한 98%, 요 문장이 98% 같이 출제됩니다. 아예 여러분이 문장 그 자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국무회의는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행정부의 어지간한 중요 정책들을 다 심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크게 셋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은 어떻게 나눠지죠? 처음에 대통령, 그리고 여기 국무총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국무위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었죠? 우리 헌법상으로는 행정각부의 장관과 별개의 개념이지만 여러분 교육과정상으로는 쉽게 행정각부의 장관 떠올리시면 조금 편하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어디라고요? 국무회의라고요. 국무회의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도 여러분 왼쪽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 사실은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 국무회의도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감사원을 많이 생소해요. 감사원에 대해서 선생님 저 뉴스에서도 잘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잘 접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감사원을 공부할 때에는요. 조선시대, 맞지? 조선시대 예전에 그 사람 기억해보세요. 암행어사. 실제로 감사원 막 홈페이지 같은 데나 막 이런 소개하는 데, 홍보하는 데 가보면은 현대판 암행어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암행어사랑 관련돼가지고 이 조직도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암행어사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런 장면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암행어사들은요, 꼭 대통령이 위에 있어. 그럼 암행어사 혼자 간다?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이란 왕이지. 다시 왕이 있어. 그럼 대부분은 혼자 가. 그럼 왕이, 임금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암행어사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어디 고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라고 얘기해. 그럼 암행어사가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 그 암행어사가 뭐라고 해? 그 동네에 가. 그 동네에 간 다음에 이렇게 막 몰래 미행도 하고 막 감찰도 하고 막 어떤 전통 만화 이런 데서는 막 그짓 고르라고 막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해. 그러면서 그 관청에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막 지켜봐. 그러다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한 다음에 그 관청을 샅샅이 털죠. 그게 바로 감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 암행어사들이 임금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조직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대통령이 임금님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이에요. 되셨어요? 사다리 타기 한다고 생각해봐. 대통령 직속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요, 대통령 직속의 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하는 일을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고 하는 직무상에 따라서는 조금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감사원이 하는 일, 공무원 등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게 됩니다. 탐관오리 앉혀놓고 너 왜 그런 식으로 일했니? 내가 쭉 지켜본 결과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너는 풍류만 즐겼어. 너 왜 그렇게 일한 거야? 라고 직무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행어사가 하는 일 중에 요거 있었어요. 예전에 막 곡간을 열어보자. 자, 우리 곡간과 관련된 장부를 한번 살펴보자. 곡간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야, 장부랑 저 곡간이랑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암행어사가 하죠. 감사원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앞에서 그 예산과 관련된 절차 중에서 봤었을 겁니다. 세입, 세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계산에 대해서 검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세입, 세출, 결산의 검사. 요런 일을 누가 담당한다? 감사원이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사원장. 자, 우리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할 때 누구 동의를 얻어서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감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막 기획재정부, 교육부 모든 부처들을 다 보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부처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모아서 행정 각 부의 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행정각부의 장은요, 쉽게 여러분이 각 부의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은 행정각부의 장이 하는 일, 해당 소속 부의 부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조직도를 통해서 행정부와 대통령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 이제부터 옆으로 넘어가서 하는 내용들 중에 80%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부와 대통령 빈칸 넣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4쪽에 개념 디딤 밑에 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볼게요. 뭐 행정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을 집행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현대에서는요.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법률을 집행하기도 하고요.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한다? 행정부가 담당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헌법상 행정부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워딩으로도 기억해 주시고 특히 행정부 조직도를 통해서 개념 디딤을 통해서도 머릿속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대통령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개념 디딤 정리할 때 제일 첫 번째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대통령은 이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 그렇죠. 국가의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대통령은요, 국민이 선출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라고 하는 거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었죠? 대통령은 누구와 누구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동시에 갖는다 그랬죠. 그럼 각
각각의 지위로서의 권한들도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우리 대통령 쉽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구나. 그럼 국가 원수로서는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들을요, 조금 분류를 해둔 것 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대외적 국가 대표예요. 쉽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해외? 외국? 정확히는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뭐 선전포고와 강화권 등등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이 뭐라 그랬죠?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약의 체결과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근데 저 이거와 관련된 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와 관련된 거 있었죠. 자, 우리 중요 조약의 경우에, 모든 조약은 아니지만 중요 조약의 경우에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였습니까? 바로 국회가 행사했던 거였죠. 이거 여러분 나눠주셔야 돼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이에 대한 동의권을, 물론 중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이제부터 헷갈리게 엄청 많이 출제할 겁니다. 나눠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헌법기관 구성권.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들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국, 감, 대, 헌이 기억나시죠? 자, 우리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요 경우에 한해서 임명하려고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국가 및 헌법 수호권이에요. 수호 뜻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뭔가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뭔가 민주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경우예요. 이때 나라 전체의 으뜸이 되는 대표로서 이를 지킬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겠죠. 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등등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이거 우리 다음 강에서 공부를 할 건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요. 그럼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안 되겠다. 이를 막아야겠다. 위헌 정당을 해산하는 게 어떤가요? 헌법재판소라고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국정조정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 정치를 국가의 대표로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자, 우리 국민투표 뭐였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우리 이러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나라 전체 정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표시할 거예요. 표에서 이 내용까지는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었어요. 이제부터 밑에 있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만을 의미합니다. 쉽게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로서의 권한을 밑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행정부 지휘 감독권이에요. 왜? 우리 정부 조직부에서 맨 위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공무원 임명권, 공무원의 임명이라든지 해임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통령은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었죠.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표로서,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로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법률안 거부권. 이는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최근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 내용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게, 요거는 어떤 누구로서의 권한이게 라고 나눠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밑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요, 조금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대통령의 국법상 일체, 쉽게 모든 행위는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요, 부서한대요. 부서가 뭐냐면요, 쉽게 부가적으로 서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부서라는 건 결국에 함께 서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국무위원이라든지 국무총리가 함께 서명해서 조금 책임성도 높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대통령의 권한은 국법상 일체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서에는 조금 책임 정도를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뭐라고요? 함께 서명합니다. 함께 서명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입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은요,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은요,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구속되지 않는다? 뭔가 체포당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정치화법에서 무슨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뭐 때에 따라서 실제 구속, 체포 그거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다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국무회의에서 뭔가 심의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조금 통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그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진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혹 국회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권한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화면에는요,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막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알아주시되, 자, 우리 요거는 조금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대통령의 의무 중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앞의 내용이에요. 진짜 앞의 내용. 우리 헌법 파트 공부할 때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조금 이 부분은
어떤 원리랑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있었잖아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그리고 평화통일지향. 이러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통령 봤습니다. 여러분 개념 디딤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맨 위에 있는 대통령 살펴봤어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 넘어가 볼게요. 행정부의 2인자다라고 부르는 이유보다 우리 조직도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유고 및 권리시. 여러분 너무 어려운 단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대통령이 공석일 때,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때 2인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봐. 반장이 만약에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 그럼 누가 대신 그 역할에? 부반장이 그 역할이에요. 따라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공백일 때, 공석일 때 그 권한을 대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장은 대통령,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임명과 해임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무총리는요,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우리 대통령이 임명할 때 어떤 단계 필요했었죠? 국감 대대헌 중에 국.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정족수까지는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이 국가기관은요,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선생님이 의원 내각제정 요소랑 연결되는 거라 그랬어. 누가 누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죠?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나머지 내용들은 자주 나왔는데 요 부분이 자주 안 나왔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수험생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 있어.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권한이에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부의 2인자니까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여기 한번 체크해볼까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정 요소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국무위원회나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서 임명을 제청할 수 있어요. 임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를테면 임명을 제청할 수도 있고요. 해임하는 게 어떤가요? 라고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살펴볼게요. 자, 우리 소관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이것을 발할 수 있어요. 바로 총리가 내리는 명령.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령자는 명령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내용은요. 우리 앞에서 대통령 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모든 일체의 국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같이 서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같이 서명 뭐라고 했었죠? 함께 서명. 부가적으로 서명한다. 따라서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무총리 마무리했고요. 이제 우리 국무회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청와대 누리집에서 홈페이지에서 국무회의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국무회의는요. 행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내용 이제 조금씩 연결. 국무회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그럼 쉽게 이렇게 다시 물어볼까?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만 해요? 따르지 않아도 돼요? 따르지 않아도 됐었던 거였죠.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을 이거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했던 거였죠. 자, 우리 국무회의의 구성원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이었죠. 자, 이제 외웁니다. 자, 우리 국무회의에서 의장은 누구? 대통령.
부의장은 누구다? 국무총리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무회의 중요심의 대상은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이에요.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겁먹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거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교재에도 담아놓은 거예요. 다시. 선생님, 국무회의는 행정부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중요 정책에 뭐가 들어가요? 이거요. 쉽게 이렇게 하자. 어지간한 거 다. 어지간한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우리 그중에서도 다음 강에서 공부할 내용 하나만 체크할게요. 14번 찾았어요? 14번. 정당 해산의 제소. 이거는 지금 일단 체크만 해놓을게요. 정당 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 선생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금은 체크만 해둡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되셨죠? 어지간한 거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원은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자? 우리 누구 떠올리자? 암행어사 떠올리자 라고 했어요.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마패죠. 암행어사 출도요할 때 하고 다니는. 이거 선생님이 그냥 암행어사 때문에 갖고 온 게 아니라 감사원 홈페이지 누리집에 있어. 실제로 감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함에는 이 마패가 박혀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상시켜서 공부하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우리 정부 조직도상에서 대통령 직속이었어요. 즉 대통령 소속의 조직상으로는 헌법상 필수기관이지만 일을 할 때에는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제대로 직무감찰하지 못하겠죠.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성 중에서는요,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감사원장은 국감대대헌에서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근데 무엇이 필요했어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요, 국회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연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감사원의 권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 행정기관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암행어사 갖고 얘기를 해줬던 거, 막 탐관오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막 지켜보는 거, 뭐 몰래 지켜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죠. 세입, 들어온 돈, 세출, 쉽게 나간 돈, 결산의 검사를 바로 감사원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결산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검사 결과를요,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로 이제부터는요, 국가기관 할 때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세요. 세입 세출의 결산 심사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바로 국회의 권한이었죠. 결산 검사는 감사원의 역할. 다시 결산 검사는 감사원의 역할. 최종적으로 결산 심사는 누구의 권한? 국회의 권한. 이거 우리 이 시간에 배웠던 국회의 재정과 관련된 권한과 꼭 연결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예요. 뭐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여기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조금 갖고 왔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여기 잘 보세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감사 사항. 그리고 우리 여기 한번 살펴볼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리 수능 출제하는 그 기관이죠. 이렇게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나 요거 때문에 갖고 왔어. 맨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 어디예요? 여기.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관련된 회계검사도 누가 담당한다? 그냥 감사원이 담당한다. 아,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선생님이 요 캡처 화면도 같이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뭐였어요? 직무감찰 담당한다. 그리고 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검사를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행정각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각부의 장을 뭐라고 했었죠? 쉽게 장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각부의 장관은요. 행정각부의 장관은요. 국무위원 중에서 우리 앞에서 봤었어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고. 따라서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중요한 게요. 이때 국회의 동의와 관련된 절차는 명시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 국회 동의와 관련된 절차는 행정각부의 장과 관련돼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국무위원 중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너무 막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국무위원은 누구다? 그냥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조금 무방합니다. 헌법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소관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고요. 소관사무에 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행정각부의 명령,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령과 관련된 거 이 행정부에서 세 군데에서 공부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한 번 더 뭐라고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행정부와 대통령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공부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행정부 조직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국회 내용들이 이제 조금 연결되면서 이번 강에서는 막 많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 대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근데 국무총리 임명할 때 누구 동의 필요해요? 국회 동의 필요했어요. 우리 이거 배웠던 내용입니다. 국감 대대헌. 자, 우리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할 때 감사원장, 국회 동의 필요했었던 거였죠. 자, 우리 행정각부의 장은요. 국무위원 중에서 누가 제청해요? 이거 국무총리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감사원은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심사예요. 결산, 검사예요. 감사원, 결산, 검사예요. 다시 한 번 더.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와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결산, 심사는 누구? 국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무회의의 의장 누구? 국무회의의 의장, 대통령. 그리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 빈칸을 통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조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눠볼 겁니다. 해볼게요.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결국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체결 및 비준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국가 전체에서 대외적 대표로서의 역할,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공무원 임면권.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과 관련된 거구나. 공무원, 행정부 소속. 쉽게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3번,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었던 거였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대통령령 발표권.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결국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겠죠.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헌법재판소장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된 거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겠죠. 긴급재정 및 경제처분 및 명령권.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 및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둘을 나누실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실제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권 행사를 통해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국회의장은요. 그냥 국회 내에서 선출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끝.
나머지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 이거 했던 내용이었죠? 2번 옳은 설명. 3번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죠. 4번이에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어지간한 거다. 심의한다. 옳은 설명. 마지막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국감대대헌. 그러니까 정답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강에서 국회에 관한 하지 못했던 나머지 내용들, 재정과 관련된 권한,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행정부와 대통령, 국회와 연결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행정부 조직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9강에 해당하는 개념 시그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특히 이번 강에서도 사랑의 잔소리 미리미리 제발 지금 외워두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